인문 예술 1번. 자, 이 지문은 읽어봐서 알겠지만 삼국사기에 관련된 거야. 김부식이 삼국사기라는 이 역사책을 저술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글이야. 별거 없어. 자, 본문 봐봐.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은 한 왕조가 멸망하면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했다. 뭐 일반적이지, 그지? 한 왕조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를 편찬하는 거야. 이게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이라고 나왔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4대 왕인 광종대의 이러한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이제 우선 관행이란 말 조심해. 관행은 늘 그렇게 했고 해왔던 대로 하는 거야. 이 역사서를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구별하기 위해 구삼국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그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의 역사서를 구삼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삼국사기는 고려 17대 왕이었던 인종이 김부식에게 삼국시대의 역사를 다시 편찬하게 해서 그러니까 구삼국사를 개편한 거지, 그지? 만들어진 역사서다. 김부식은 구삼국사를 기본 자료로 삼고,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되는 게 있는 거야. 중국 측 자료와 국내 새로운 자료의 내용을 보완하여. 자, 그럼 두 가지가 있네. 삼국사기는 중국 측 자료하고 국내 새로운 자료의 내용을 보완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의 성격이 어떤지 얘기한 거야. 김부식이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한다는 것은 고려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연관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이거. 고려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연관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했는데 편찬 과정에서 중국 측 자료하고 국내 새로운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편찬했다 그랬잖아. 근데 이 삼국사기는 고려의 대외적인 상황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 않으면 삼국사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지. 대외적 상황으로는 중국의 신당서가 편찬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신당서, 중국 송나라의 신당서가 편찬됐고, 그 다음에 이 역사서는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인 구당서를 새로 편찬한 것이다. 똑같은 방식이야. 구당서를 신당서로, 구삼국사를 삼국사기로, 똑같은 거지, 그지? 그대로 편찬했다고 보면 돼.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삼국사기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역사서를 편찬했기 때문에 구당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신당서를 편찬했지. 그런 거하고 똑같게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해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된 거야.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삼국사기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게 대외적으로 삼국사기가 편찬하게 된 계기고, 특히 신당서는 고문체로 서술되어 사륙변여체 문체로 서술되던 기존의 역사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륙변여체는 구당서겠지. 구당서. 그리고 고문체로 서술되는 건 신당서가 되는 거야. 그건 그 앞에 있는 책을 바탕으로 했는데 문체가 바뀌었다면 문체가 이렇게 문체가 공자와 맹자가 쓴 문체인 고문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글자의 중복 사용을 엄격히 피한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글자의 중복 사용을 엄격히 피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기에 적합하며 문장이 간결하고, 자, 요게 이제 고문체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사륙변여문체는 새롭게 지금
새롭게 고문체로 서술된 게 신당서라고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구당서는 사륙변조체인데 얘는 옛날 건데 어땠냐면 문장이 장중하고 화려했다. 그러면 문장이 장중하고 화려했던 사륙변조체 문장이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적합한 간결한 문장으로 바뀐 거지. 이게 지금 신당서하고 구당서에서 신당서로 변할 때 문체상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륙변념문에서 변념문체에서 고문체. 김부식은 당송대에 일어난 고문체 부활운동의 풍조에 따라 고문체 수용을 주장했고 그래서 고문체가 된 거지. 김부식 고문체 부활운동의 풍조를 따랐단 말이야. 역사의 기록도 고문체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려면 고문체, 중복되는 글자를 엄격히 피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간결한 문장을 선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김부식이 고문체를 수용했다. 당시 이런 고문체 부활운동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역사 기록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인종에게 바치면서 올린 진삼국사기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여기서 그는 구삼국사로 추정되는 고기의 기록이 거칠고 졸렬하다. 고기의 문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기술된 것은 문체에 대한 그의 생각과 지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구삼국사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적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삼국사기에는 그 문체를 바탕으로 그 표현하기에 적합한 고문체로 기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문체상의 특징도 있으니까 잘 알아둬야 돼. 장중하다, 화려하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말한 대로 사륙 변녀문체의 문장이고 고문체는 지금 나왔지만 중복된 글자의 중복을 피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막 겹치는 거 다 빼니까 간결할 수밖에. 그다음 논리적으로 중요하고. 자, 그래서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문체상도 새롭고 그런 역사책을 지금 만든 거야. 그리고 이거는 그 김부식이 진 삼국사기 표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아예 그거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집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가 대외적 상황, 송나라의 그 역사책, 그 구당서하고 신당서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고문체 부활운동, 그것 때문에 구삼국사가 삼국사기로 이런 식으로 문체상의 변화가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확인한 거고, 대내적으로 확인 한번 해볼까? 대내적 상황으로는 고려의 정치체제와 정치적 상황이다. 자, 요것 때문에 삼국사기가 편찬된 거지. 고려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했었다. 일단 고려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왕이 정점이고 그런 통치 체제가 구축돼 있었어. 하지만 인종 제위 기간에 왕이 찬탈하는 이자겸의 난 기강은 어지러워졌고 풍수지리설에 의거, 풍수지리설은 이거는 유교가 아니지요.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묘청의 세력과 이자겸하고 묘청이 왕의 어떤 통치체제를 흔들고 있었단 말이야. 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으로 묘청의 난까지 일어나면서 고려체제가 완전히 흐트러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삼국사기를 통해서 전에 있었던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체제의 구축을 다시 만들고자 하는 거지. 지금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으로 다 무너졌던 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역사책이 기술됐다. 이 두 개의 정변을 경험한 김부식은 합리적이면서 도덕성을 추구하는 유교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되었다. 대내적인 거야. 유교적 역사관의 합리적 성격은 증거문헌에 의거,
봐봐라. 합리적이라는 게 이성적이거든. 증거 문헌에 의거해서 사실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신화적인 요소를 배제. 중요한 거지, 그지? 배제라는 건 빼버렸다는 얘기야. 탈신화성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교주의에 입각한, 그 다음에 증거 문헌에 의거한 역사적 사건만을 기록한 거지. 그 다음에 도덕적 성격은, 도덕적 성격,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인의 예지와 같은 유교적 윤리, 교훈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그 유교주의에 입각해서 삼국사기를 기술하게 된 거야. 결국 삼국사기 편찬은 고려 정치 체제를 유교 사상에 따라 다시 정비가 중요하지. 무너져버린 유교 사상, 유교 정치 체제를 다시 정비해가지고 당대 정치 체제가 유지되기를 의도한 것이다라고 일종의 목적성을 가지고 역사책을 기술한 거지. 자, 여기까지가 대내적인 배경이라면 배경, 이후에서 삼국사기가 구삼국사를 벗어난 새로운 역사서가 등장하게 된 거다. 자, 그 다음에 삼국사기 편찬에 대한 그의 의도는 사관, 보통 역사관이지, 그지?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현현상이나 감과 같은 제2에 대한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자, 자연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뭄과 홍수, 막 흉년이 들고 막 이런 것들을 여기서 역사론에서 살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사론은 특정 사실에 대한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평가가 담겨 있는 글로, 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가치평가가 들어간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왕에 관한 정치 일반을 다루는 기록인 본기, 자, 왕에 관련된 건 본기, 삼국의 왕을 제외한 인물들에 대한 것은 열전, 보통 영웅이라고 하지, 열전, 인물들에 대한 거, 왕을 제외한 나머지 영웅들. 그래서 본기와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삼국사기의 사론은 유교 경전에 준거하는, 경전과 다름없는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권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 권계, 이게 가르치고 잘 타이르고 뭐 이러는 거야. 좋은 쪽으로 잘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그럼 권계가 뭘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왕에 관한 거니까 이런 자연재해 현상이나 자연재해 현상, 기한 현상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 그러면 왕이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왕의 어떤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한편 제의에 대한 기록은 천문지나 오행지에 별도로 정리한, 중국과는 달리, 그러면 천문지 오행지에 별도로 정리한 건 중국이고, 삼국사기는 본기 안에 제의에 관한 기록이 합본돼 있다. 알았지? 중국하고 다르게 제의, 뭐 재난, 뭐 이상한 일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본기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본기에 제의가 기록된 것은 김부식이 유교상 여러 입장 중 천인가문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천인가문설. 천은 하늘이고요, 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문이라는 건 교감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늘이 이상한 자연현상, 가뭄이나 홍수 이런 걸 내리면 그거는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권계하려고, 벌 주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천인가문설이야. 천인가문설은 기후등 자연재해 현상을 포함한 하늘과 인간 사회의 일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대. 이러한 점에서 군주의 올바르지 않은 행위, 그러면 하늘이 제의를 내려서 경고한다는 뜻이야.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의 정치적 의도를 고려하면 김부식에게 제의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제의라는 게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군주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면 군주는 어떻게 돼? 군주로서의 바른 어떤 통치, 그다음 백성을 보살피는 어떤 절대 군주의 모습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어겼을 때 하늘이 벌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유교주의 관점이라고, 유교주의. 김부식은 진삼국사기표에서 인종대의 지식인 계층이 중국 역사에 해박하나 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단 말이야. 뭐 일종의 이거를 사대주의라고 보통 얘기하지.
큰 나라 섬기는 걸 사대주의라고 하는 거야. 중국에 대해서는 해박한데 우리 역사인 삼국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문외한들이야.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은 이런 당대 지식인들에게 삼국의 역사를 읽도록 만들었다. 삼국사기를 읽은 지식인 중에는 삼국사기의 사료 수집이 주로 관청이나 정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료 수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삼국사기를 정사라고 하잖아. 정사라는 게 역사책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럼 삼국유사는 보통 야사라고 하지, 그지? 그러니까 민중에 떠도는 얘기, 무슨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첨가한 게 삼국유사거든. 근데 삼국사기는 오로지 역사적 사실 팩트에 관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광범위한 분야의 자료 수집이 되지가 않았어라고 얘기한다고. 예를 들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괜찮은 자료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시키면 좋은데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삼국유사가 갖고 있는 야사로서의 어떤 자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귀중한 자료거든. 그런 부분이 삼국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사료 수집이 부족하다. 이규보와 같이 삼국의 역사를 재인식하는 사람도 생겨났어. 자, 그럼 봐봐. 삼국사기와 더불어 이런 사람도 나타난단 말이야. 재인식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면 신라가 통일했으니까 신라 중심의 삼국사기가 되겠지. 삼국의 역사. 근데 따져보니까 고구려가 만약에 통일을 했거나 고구려가 더 강대하거나 계속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고구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지. 그건 재인식이란 말이야. 이러해서 삼국사기 이후에 편찬된 역사서는 삼국사기가 마련한 역사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맨 마지막에는 삼국사기가 역사서로 갖는 의미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 하면서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있었으니까 삼국의 역사도 재인식하고, 첫 번째는 이거야. 삼국사기가 나오니까 지식인들이 삼국의 역사,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졌어. 그 다음에 이규보처럼 삼국의 역사에 대한 재인식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니까 뭐야, 삼국사기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 그걸 보완하거나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그것을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극복하려는 어떤 인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맨 마지막에 의미가 나왔단 말이지.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야. 1번. 김부식은 삼국사기표의 고기의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자, 위에서 본문에 진삼국사기표를 찾아봐. 거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졸렬한 문체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고기가 졸렬한 문체. 그래서 사륙 변녀 문체로 바꾼 거잖아. 아니 미안해. 사륙 변녀 문체를 고문체로 바꾼 이유가 그거야. 사륙 변녀 문체가 고기의 기술 방식이면 얘는 너무 졸렬하다라고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고기에 대한 평가, 즉 김부식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2번. 김부식은 삼국사기 편찬 시 광종 때에 편찬된 역사서를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서는 뭐 있어? 광종 때 구삼국사지, 그지? 이게 지금 광종 때 편찬된 역사서. 얘가 뭔데? 그럼 구삼국사야.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삼국사기를 만들게 된 거지. 그 다음에 3번. 김부식은 인종이 통치하던 시기에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어.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 체제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역사책인 삼국사기를 쓰게 된 이유도 하나에 해당된단 말이야. 맞았고, 4번. 중국 송나라에서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요거는 처음에 나왔는데 역사서를 관행에 따라 한다 그랬지, 그지?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삼국사기 열전에는 삼국왕들이 주도하여 나라를 통치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열전이 아니고요. 본기가 돼야 되겠지, 그지? 본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지요. 정답은 5번이 틀린 거야. 2번 해볼까?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기역은 삼국사기가 사륙 변녀문체에서 고문체로 바뀌었다 그랬고, 고문체로 쓴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 밝히고 있는 거 찾는 거야. 1번 구당서에 사용된 문체가 역사 기술에 적합한 문체는, 그러면 사륙 변녀문체를 그냥 써야지 문체를 바꾸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졸렬하다고 아까 그랬잖아, 그지? 2번 중국의 당나라와 송나라에 있었던 고문체 부활운동을 알리려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송나라하고 당나라에서 썼던 문체가 뭐야? 그게 사륙 변녀문체잖아. 여기서는 이거를 알리려고, 고문체 부활운동을 알리려고 고문체로 썼다고? 아니야. 자, 봐봐. 고문체로 쓴 이유는 아까 사륙 변녀문체가 졸렬하다, 역사 기술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적합한 게 뭘까? 그랬더니 고문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간결하게 중복되는 내용 없이 적당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지. 이런 운동을 알리려는 목적은 아니었죠. 3번 고글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 사건을 논리적으로 기술했다. 논리적 나왔네, 그지? 역사적 사건, 증거, 팩트, 그러니까 이게 고문체가 거기에 적합하니까 이걸 썼다는 거야. 4번 고기의 문체가 신화적 요소들을 기록하는데 거칠고 졸렬하고 그래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신화적 요소는 원래 삼국사기에는 배제시켰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기록할 이유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고문체를 활용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사륙 변형 문체의 문장으로는 역사적 사건을 장엄하고 나왔네. 장엄하고 화려한 건 사륙 변형 문체지, 그지? 그러니까 사륙 변형 문체로 이게 가능한데 왜 고문체로 바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렸죠, 그지? 원래 서술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장엄하고 화려한 건 사륙 변형 문체가 더 어울린다. 근데 그게 장엄하고 화려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수식이 막 들어간다는 얘기야. 괜히 멋지게 막 써놓는 거지. 근데 여기에 나온 유교 사상에 입각한 삼국사기는 거의 다 대부분이 사실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려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팩트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고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A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 승려, 이련 나왔네. 이게 삼국유사야 이게.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거. 역사 및 불교에 관한 설화, 향각 이런 것들. 고대 문화의 원형이래.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신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도 썼고요. 전설도 썼단 말이야. 이련은 당시 유통되고 있던 삼국에 대한 역사서에서 빠뜨린 일, 그러니까 정사에서 빠뜨린 야사를 수집해서 정리한 거야. 이는 신이한 이야기도 역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역사에 대한 재인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가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보충적 의미로 역사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야. 재인식이라는 거야. 재인식. 삼국사기가 그럼 영향을 미친 거네라고 해야 돼. 또한 이련은 삼국사기 등 여러 종류의 옛 역사서를 출처로 들면서 여러 신화와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 이것은 이련이 철저히 문헌을 바탕으로 삼국유사를 지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야사라고 해서 뭐 떠도는 얘기, 근거 없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출처에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썼단 말이야. 자, 봐봐. A가 철저하게 문헌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은 유교의 윤리적 성격을 추구하려는 삼국유사의 의도를 따르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 봐봐. 위에 보기에 보면 삼국유사에서 빠진 거라 했잖아. 자, 빠트리니를 수집해서 정리한 거지 이걸 추구하려는 삼국사기의 의도를 따르려는 건 아니죠. 그지? 그 다음에 2번 A의 내용 중 일부의 삼국사기의 출처로 제시된 것은 해당 내용의 유교경전에 준거한 실천적 의미가 담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군. 실천적 의도는
삼국 사기가 한 거야. 알았지? 삼국 사기의 내용이 뭐냐면 유교의 경전에 버금가는 그런 역사서를 만든 거고 실천의 의미를 담아놓은 게 삼국사기지. 삼국유사가 아니고. 알았지? 이걸 만약에 한다면 삼국사기라고 해야 될 거야. 그 다음에 A가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저술된 것은 삼국유사 중국 측 사료를 활용한 한계를 잠깐만 선생님 봐봐. 중국 측 자료를 사료로 활용한 한계를 보완한데 이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보기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삼국유사가 중국 측 자료를 사료의 한계라고 봤다는 내용이 보기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틀린 거야. 4번 A의 신화전설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김부식의 관점과 이련의 관점이 달랐지. 왜냐하면 신화전설 같은 거 김부식은 배제했다 그랬잖아. 신화적인 내용. 하지만 이련은 이것도 역사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죠. 4번 정답이야. 5번 A가 삼국사기와 달리 이련의 개인이 편찬한 역사서인 것은 당대의 지식인들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 해박하게 알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대. 그러면 이거는 삼국유사가 아니라 삼국사기가 그렇단 말이야. 삼국사기가 뭐냐면 당시의 지식인들이 중국 역사는 해박한데 우리 삼국에 대한 걸 잘 알지 못해. 그래가지고 지적하면서 써놓은 게 삼국사기라 그랬잖아.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나머지는 다 조금씩 다르거나 막 섞여 있어. 자, 4번 문제. 밑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다. 삼국사기 본 제28 백제봉기 제6의 의장에는 백제 얘기야.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장과 관련하여 다음 같은 기록과 사론이 있다. 자, 가문 몰래 여름 4월에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다. 이런 게 뭐야? 기이한 얘기지. 제의라고 나왔잖아. 제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나거나 홍수가뭄 이런 거. 왕도의 저자 사람들이 까닭없이 놀라서 달아나는 것이 마치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더니 쓰러져 죽은 자가 100여 명이나 되고 재물을 잃어버린 자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자, 그 다음에 논하여 말하다. 자, 논하여 말하다. 백제의 마지막에 이르러 행하는 일은 도리에 어긋난 일이 많고, 도리에 어긋난 일이 많고, 또 대대로 신라와 원수가 됐고요. 고구려와 연합하여 화목함으로써 침략하며 이익과 편의에 따라 신라의 중요한 성과 큰 진을 나누어 차지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으니 이건 다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야. 이른바 어진 사람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나라의 보배라는 말과 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이에 당나라 천자가 2번이나 조서를 내려서 그 원한을 풀라고 하였는데 그 원한을 풀라는 얘기는 신라와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다른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겨 큰 나라의 죄를 지었으니 그 멸망은 또한 마땅하다. 그렇게 됐네. 그지? 여기서 큰 나라의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당나라가 이렇게 이웃과 잘 지내라고 했던 그런 조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가부터 한번 볼까? 가는 한 국가에서 일어난 기한현상이라는 점에서 기한현상이죠. 가에는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음으로써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 했던 김부식의 의도가 나타난다고 본다. 말이 안 되네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고 했는데 왜 이걸 집어넣어?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본기 속에 집어넣은 거거든. 왕의 업적이나 왕의 어떤 그런 통치 그거에 맞춰서 중국과는 달리 본기 속에 집어넣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김부식이 이걸 집어넣음으로써 이걸 지우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유교적 덕목 중에 유교덕목 여기 유교덕목 나오잖아. 뭐 나오는데 이런 거 봐.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신라를 침범한 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의리, 뭐 이웃 나라와의 어떤 그 협력, 질서 이런 걸 다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기 위해서 삼국사기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정답은 1번이 벌써 틀렸네, 그지? 이 지우려고 했던 이게 아니라 X란 말이야. 자, 2번 볼까? 가와 같은 제2의 기록은 중국의 역사와 달리,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기에 집어넣었다는 거고, 가에는 천인 가문설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3번, 나에서 백제의 행위에 대해 도리에 어긋나는 행하는 것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특히 신라에 대해서 나의 유교적 역사관의 관점이 사론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맞았지, 그지? 그다음에 나에서 어디 사람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 나라의 보배 이런 걸 인용했단 말이야. 이거는 유교적 경전에 준거하여 저런 걸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5번, 가에서 제2 이상한 일, 나에서는 백제의 멸망에 대한 사론, 제대로 안 했으니까 유교적 질서나 이웃나라 의리를 지키고 뭐 이런 거, 아니면 큰 나라 당나라가 이렇게 하라는 걸 안 따랐잖아.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조언했는데 자식이 그거를 듣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지, 이런 얘기야. 가와 나 모두 고려의 정치를 위한 교훈을 정치 역사서를 통해 제시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김무식의 의도고, 그 의도가 잘 표현된 역사서가 바로 삼국사기다라고 얘기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고요.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 했다면 제2 기이한 현상을 집어넣지 않았을 거야. 저걸 집어넣었다는 건 유교적인 어떤 그 정치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거고, 그 유교적 도리를 잘 하라는 뜻으로 저는 신화적 얘기 제2에 관한 얘기를 적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